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평화통일 회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독일에도 다녀오고 문재인 대통령 만찬에도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고, 또 한학자 총재께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녀오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뵈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왜 평화통일연합은 그렇게 통일을 외치고 또 민당과 총련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그 문제였는데, 민당과 총련에 관한 문제는 다음 달에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 총재께서 왜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생애노정 강의라는 책을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분이 왜 남북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하늘의 계시에서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보통 한 인간으로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가 살던 곳, 조상이 살던 땅, 그곳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평양 40일 노정과 남하에 대한 것을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날 평양을 출발해서 1950년 12월 21일 날 삼파선을 넘으며 기도하시고 1950년 12월 27일 흑석동에 도착하시고 1951년 1월 4일은 서울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27일은 부산 초량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내려온 내용인데,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음 같은 글이 있습니다. 1950년 12월 4일에 평양을 떠났습니다. 인민군이 입성해서 숙청하는 과정에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리를 다친 박정아라는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인민군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도는 인민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그 가해의 소로라든가 길 없는 들과 산을 넘어서 3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과는 불과 30리 안팎에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박정아가 도중에 이러다가는 세 사람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 길에 방해된다는 것을 알고 잘결하려다가 나한테 야단 맞고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용매도로 나올 때는 박정아를 얻고 나왔습니다. 박정아를 얻고 나오는데 조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감탄기를 나오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시면서 반드시 다시 북한에 돌아가야겠다는 결의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읽었던 내용에 나오겠습니다. 참 이러한 고생 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파선을 넘으면서 반드시 이 손으로 자유세계를 규합해 공산당을 소화하고 북한을 해방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21일 임진각에서 출발해 문산역을 거쳐 평양을 떠난 지 24일 만인 12월 27일 광복 전후 생활하신 서울 흑석동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노정을 바라보면은 참 고향을 떠나서 또 평양에서 전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했지만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남하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하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평화연합에서 가끔 읽고 있는 책이 참 부모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김일성 주석을 북한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향 땅, 북한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사를 당한 것도 다 알면서도 김일성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설 때에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뼈골 골수에 기름을 짜서도 울음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프지만 이 원수들 앞에 내가 눈물을 안 보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성묘를 하러 왔다는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고 참았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 때까지 내 정성을 다해서 남북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 성묘를 갔을 때 누나와 동생은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던 오빠가 왔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애절한 그 통곡 소리를 듣고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문씨의 아들로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 중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무덤은 붙들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나와 동생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 미안합니다. 나는 공인으로 왔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남북 통일을 해서 올 때에는 천하가 만국이 엎드려 부모님의 누울 자리와 부모님을 모실 자리를 정해서 효자의 책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만민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통일왕국을 건설해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애틋한 내용입니까? 가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내가 못 가면은 자식이 가고 자식이 못 가면 제자가 간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1987년 8월 8일에 독일의 젊은 대학생들 3,000명이 모여서 독일 벽돌을 깨는 운동을 했어요. 그 뒤에 1990년 10월 3일에는 이제 드디어 통일되는 그런 시기가 왔죠. 브란덴부르크 문이 열리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참 그들이 얽히고 설킨 것이 다 풀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 독일에 이제 독일 통일이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아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부 지원으로 연구하는 팀이고, 또한 독일의 모더레이터라는 누구냐면 칼 크리스찬 하스만이라는 분이 디렉터로 계시고, 한국 쪽에서는 진성배 이분이 책임자로 계시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개 German Unification Problems, Opposition and Realization, 그러니까 독일 통일 문제와 반대와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런 것을 중심 삼고 한 강좌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좌는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젊은이 다시 통일, 독일의 다시 통일과 재통일과 한국의 한반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 가가지고 요번에 느낀 것은 뭐냐,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 풀지 않았던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때 인상적인 철학 강의가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론. 이 동굴에서 바로 나가면 빛에 의해서 눈이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남북 문제, 출구 문제. 남북이 일중심 삼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에 주제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을 짐삼고 연구한 내용들이 이렇게 원문으로 다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서머라이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간만에 영어 강좌를 들어서 좋기도 하고, 독일 강좌는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의존해서 독일 강좌는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구하는 그 모임에 참가한 것도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께서 참 평화롭게 남북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 그립고 또 만났을 때 같이 울고 싶지만은 통일의 염원으로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그 내용이 있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이 통일의 운동에 앞장서고, 어쨌든 간에 그 통일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이 나지 않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문선명 총재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몇 가지 책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첫째는 세계 현대사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면은 서구 세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러시아 혁명에서부터 파시스트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의 조류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긴 역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고 풀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참 문선명 선생님, 한학자 총재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지금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국 지성과의 통일 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지성인들, 전 통일부 장관들이라든가 또 그의 통일을 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참 통일에 대한 염원이 많고, 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그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앞으로 그 주변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동포들이 의식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를 중심 삼고 통일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정말 주변을 위해주고 참 가치를 가지고 위해서 사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니까 결국은 자주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이 만났는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당했다,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났다는 것.
그리고 다음 의제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 속에서 양국이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국 일본도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 사랑하는 운동,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올림픽 성공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조국 땅에 갈 때 일본 사람들도 함께 가서 이 동북아 아시아를 함께 개발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전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남근호라고요. 이분이 계시는데 통일부에 일하다가 지금은 지원센터인가요? 그런 데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쓴 것인데 해외 여러 유명한 인사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면은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정말 우리 민족이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이냐. 자,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통일하는 동시에 제가도 이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동원히 살아갈 수 있는가, 공생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를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 제일동포 간담회 만찬회 하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분이 제일동포들이 한국을 위하여서 그 6.25 참전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수고하셨던 거, 그리고 조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스파이 사건 돼가지고 억울해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참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그런 속에서 조국을 위해 수고하셨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이 양국의 역사적인 문제에 아픔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양국이 참 발전해 나가야 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제일동포들은 일본의 생활 터전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공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시대는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 그 함께 산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 가정의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 그리고 서로 위해 주는 거, 또 싫은 사람 같이 밥 먹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다 가정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또 일본 사람을 함께 지내는 그런 것들이 다 가정의 훈련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끼면서 세계는 빨리 변합니다. 그 변하는 속에서 가정이 안정이 되면 세계의 평화는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화통일연합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우리 이웃집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그분들의 관심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많이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평화통일연합은 민간과 총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지역에서 개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 일본 문화와 평화통일연합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